여러분 안녕하세요. 95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미생물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농업과 토양과 가축과 퇴비와 작물까지 바로 전 시간이죠. 이제 배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자, 오늘 이어서요. 종합편입니다. 미생물. 자, 제일 많이 실수하는 뭐 99%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농업 장류 가축 질병 치료에서 종균 미생물인가 원원적 미생물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토양 살리기 60편째입니다. 자, 유기농 멀칭 24번째, 유기농 이제 미생물 사용 7번째 마지막 편인데요. 자연 유기농에서 농업, 가축, 장류, 치료, 질병 치료죠. 우리가 식생활에 미생물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이제 뭐 미생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농가가 없을 정도로 농업에 이제 보편적으로 미생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식생활, 뭐 장류도 마찬가지. 우리가 김치라는 청국장이 미생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프로바이오티스 아니면 포스트 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그 미생물 제제도 이제 유익한 미생물이죠. 이제 많이를 먹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이제 잘하는 데도 있다. 또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제시하는데요. 보통적으로 미생물 사용을 보시면 이제 시판 미생물 아니면 이제 지자체 보급하는 미생물들, 뭐 기술센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여러 그 기관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가지고 EM 같은 예. 그 다음에 자가 배양해가지고 뭐 토착 미생물 같은 거 이제 뭐 감자라든가 밥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여러 방법으로 해서 많이들 배양하고 쓰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자연 유기농에서 권장하는 미생물 사용 이제 뭐 자가 배양하든 시판한 미생물 쓰든 그건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생물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야 된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어떤 미생물 써야 된다 이걸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토양 살리기 위해서는 원원적 미생물 사용하는 게 이제 저희들 권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과 퇴비 똑같이 원원적이고요. 그 다음에 장류 사람도 원원적 미생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법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작물에는 우리가 이제 원원종 쓰기 힘들다. 왜냐하면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큼은 원종 미생물을 사용한다. 그런데 원종 미생물을 어떻게 배양하는지 그 작물에 맞는 이제 배지를 써야 된다. 어떻게 배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원원종 쓰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에서 미생물 사용 어떨 거냐? 종균 미생물 쓸 거냐? 원원종 미생물 쓸 거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계속 이제 그런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창업 교육도 하고 이제 뭐 국내만 아니라 외국까지 나가도요. 종균과 원원종이라는 얘기를 거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면 이쪽의 학계도 이제 종균이냐 원원종 이걸 나누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서 종균과 원원종 어느 걸 쓰느냐. 그러면 물으면 뭐 대답을 못 하시거든요. 또 표현도 뭐요. 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토양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는 종균 미생물이야 원원종. 저희들은 원원종을 원칙으로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양 살리기나 토양 같은 경우 농업에는 뭐 원원종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축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종균이 이제 뭐 시판되는 거 아니면 이제 자가 배양해서 종균 미생물 쓰지 않습니까? 뭐 살포나 한다든가 아니면 먹이 만들 때 쓰고 오는데 그런데 그런 노동이라든가 작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원원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계속 앞으로 이제 가축변에서 자세히 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축 사료를 어떻게 만들 거냐? 100% 사료를 작업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뭐 외국의 사료라든가 아니면 뭐 퇴비 농약 같은 거 뭐 사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가적인 이제 뭐랄까요 조달하고 완전한 자립농을 이제 지향하니까요. 탄소 흡수 농업이니까요. 그래서 원원적 미생물을 지향한다는 거. 그다음 퇴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시판 퇴비든 어쨌든 자가 퇴비든 어쨌든 종균 미생물 넣고 뭐 발효냐 숙성이냐 그 차이도 저희들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생물은 원원적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려냐 숙성했을 때 이들은 이제 숙성이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람에도 미생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프로바이오티스를 해가지고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생물 먹이체, 뭐 프리바이오티스 아니면 이제 최근에 4세대라는 포스트 바이오티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종균과 원원종을 나누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안타깝다. 우리가 이제 지금 미생물 시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산업이라 할 정도거든요. 산업 건강 시장에 산업이 돼 있고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시장의 산업이라 할 정도로 이제 크게 확장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눠 있지 않다. 김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제 종균이냐 원원종이냐 이런 용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김치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고 장류에서도 이제 이런 용어는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그다음에 청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국장도 마찬가지.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원종 그런 미생물에 의한 포집하는 그런 청국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황극근 같은 넣는 종균 공장식 청국장이 돼버리고 있죠.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 장류업계가 어떻게 이렇게 왜 갈까? 제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치도 우리가 그 미생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국장 같이 미생물 넣는 그런 김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제가 이제 그 전에까 이런 강의하면서 이제 청국장은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최근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 그런 분들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야구르트입니다. 우리가 김치입니다. 자 김치와 야구르트에 어떤 미생물이냐 그러면 이제 뭐 유산균이라는 거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인정하실 거고 공감하실 건데요. 근데 요구르트와 김치의 차이는 뭐냐? 요구르트에는 우리가 이제 좋은 미생물을 배양하고 실험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균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치에는 미생물을 배양한 걸 놓지 않고 우리가 깍두기 김치라 그러면 이제 무와 마늘과 생강과 여러 가지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그 과정에 그 배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연에 미생물이 와서 포집되지 않습니까? 뭐 김치 만드실 때 미생물 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알기로는 100% 넣지 않거든요. 자연적으로 이제 유산균이라고 미생물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포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원적 미생물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종균 미생물과 원원적 미생물의 차이다. 그러니까 요구르트의 그 미생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에서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장까지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3세대, 4세대 미생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김치가 진가는 뭐다? 진짜 가치는 우리가 중국의 사수가 왔을 때 이제 장까지 내려가고 이제 화장실까지 했을 때 그때까지 나온다. 그래서 강력한 미생물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균 미생물과 원원적 미생물의 차이를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용어도 안 돼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꽃 같은 이제 뭐랄까 레벨로 생각한다는 거거든. 차이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김치 안 먹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또 아까 앞서 이제 김치편과 김치와 요구르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종류랑 단일 미생물이라는 거고 이거는 복합적인 우리가 배지가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김치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계속 전승돼야 되고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아쉽다 하는 이런 용어 사용 하나가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가 이제 좀 변화해야겠죠. 또 이거를 좀 듣는 분들이 이런 뭐랄까 용어 사용도요. 좀 뭐랄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꽃같이 이제 콩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낫또. 그다음에 청국장입니다. 자, 낫또 차이는 뭐겠습니까? 낫또는 이제 좋은 미생물, 뭐 바시러균이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낫또균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뭐 자세히 전문적으로 이제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그 종균이라는 거 배양된 거를 실험실에 놨다가 이제 콩을 삶은 다음에 거기에 놓지 않습니까? 그럼 낫또 한 개의 균이거든요. 단일 종균이라는 거고 청국장이 뭡니까? 콩을 삶아서 볏짚을 넣는다 아니면 볏짚을 안 넣어도 되거든. 공기 중에 있는 콩만 있으면은 그 온도에 맞춰서 이제 자연적으로 와서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포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원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 있는 미생물. 그러니까 낫또와 청국장의 차이는 이 정도 크다.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낫또와 청국장의 차이를 정확히 전달이 힘들다는 거.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용어가 이제 보편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아까도 저기 얘기했습니다만은 청국장과 김치 할 때 이제 우리가 발효나 숙성이나 이것도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국장을 콩이라고 하는 시간을 둬서 원원적인 맛에 포집될 때 이건 숙성이거든요. 김치도 마찬가지 숙성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발효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유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공론화가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구분 안 돼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낫또란 거는 단일 미생물이고 우리가 배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의 균이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국장은 뭐냐? 우리 포집하는 다양한 그런 복합 미생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원원종이라는 가치가 있더라는 거.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뭐랄까 황규균 같은 단일 미생물을 쓴다는 거. 이거는 진짜 안타깝다 하는 말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미생물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생물 사회 토양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음식 작물을 쓸 때 미생물을 쓰는데 자연 상태 뭐 공기 중에 그 다음에 땅에 물에 있는 자연 상태인 것을 원원적인 미생물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최종 단계는 원적 미생물이다. 여기서 원적 미생물을 가지고 1차 배양을 했을 때 베이지로 나가지고 뭐 설탕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배양된 거 아까 콩으로 낫또 같은 게 아니면 이제 요구르 같은 거 했을 때 1차 이제 종균 미생물이 돼버리고요. 또 여기서 또 배양됐을 때 종균 2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해서 종균 3이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배양을 하면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지나지 않습니까? 보통 30분마다 분열되니까 설탕이라고 배양했을 때 30분마다 배양됐다는 종균 몇이 될까요? 그럼 3일 후에 쓴다면 어마어마한 종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원종을 미생물을 쓰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미생물이 이제 효과보다는 영양적인 효과가 많다. 그래서 미생물 영양제, 미생물 비료다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제가 7번에 걸쳐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4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토양 이제 살리기 위해서 유기물 멀칭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이제 저희들 미생물을 어떻게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이유와 그리고 대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분 이제 계속 해나갈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농사의 시작과 끝까지 미생물이 중추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 식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류의 지금 지구상의 우주를 지배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생명체가 미생물 아닙니까? 미생물이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원원종과 종균 차이 있더라는 거 이걸 참고하셔서 좀 앞으로도 우리가 강의하실 제가 이제 농사 짓는 여러 이제 방법을 이제 제시할 건데 그거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원종과 원종의 차이 이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이게 용어가 잘못돼. 전데 이제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대학이라든가 이쪽의 관계에서 계속 교육하면서 이거를 실증 그쪽 분야분들한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쪽 관련해 가지고 원원종이다, 원종이다, 종균 나눠 있지는 않습니다. 용어도 안 나눌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20살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미생물 그쪽에 가서 그때 이제 터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10여 년도 교육을 할 때 이 용어를 이제 구분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한테 맞다 한데 틀리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까지 공개하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질 건데요. 이들은 이제 원원종이라는 거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농사에서는 이렇게 미생물을 구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될 내용을 쓰시고요. 아닌 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